여러분, 혹시 최근에 베스킨라빈스 매장 가보셨나요? 예전에는 생일 파티하면 당연히 아이스크림 케이크였고, 친구들과 시내에서 만나면 약속 장소는 늘 핑크색 간판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예전만큼의 활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동네에서 10년 넘게 자리를 지키던 그 매장이 어느 날 갑자기 임대문의 종이를 붙여놓고 사라지는 걸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아이스크림 점유율 압도적 1위,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 핑크색 스푼의 주인공, 베스킨라빈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 입맛이 변해서라고 치부하기엔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신호들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순히 아이스크림 시장의 변화를 넘어 지금 우리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형 기업들이 어떤 위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지 그 진짜 실체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나도 요즘 베라 안 가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 생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는 한국에서 단순한 디저트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에 상륙한 이후 골라 먹는 재미라는 혁명적인 문구와 함께 대한민국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다시피 했죠. 동네 구멍가게에서 팔던 500원짜리 하드와는 차원이 다른 고급 디저트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성적표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가맹점주들의 한숨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를 괴롭히는 건 바로 물가 괴물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파인트 한 통에 7,000원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00원을 훌쩍 넘겼죠. 에이, 물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한 거 아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제학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저항선입니다. 서민들에게 아이스크림은 작은 사치였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퇴근길에 나를 위해 혹은 아이를 위해 사가는 기분 좋은 선물이었죠. 그런데 이 선물의 가격이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성비라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돈이면 국밥 한 그릇인데, 이 돈이면 편의점에서 하드 10개를 사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핑크색 스푼은 설렘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베스킨라빈스를 위협하는 강력한 라이벌들이 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경쟁 상대가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동네 골목마다 파고든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첫 번째 빌런이고, 건강을 생각하는 저당 아이스크림과 요거트 전문점들이 두 번째 빌런입니다. 과연 베스킨라빈스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랑했던 그 핑크색 추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실태를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숫자를 좀 들여다볼까요? 경린이 여러분, 숫자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마치 옆집 형이 설명해 주듯이 풀어드릴게요. 최근 베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 코리아의 성적표를 보면 매출은 꾸준히 오르는 것 같지만 속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장사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사장님 주머니에 남는 돈, 즉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2022년과 23년을 비교해보면 수익성이 예전만 못하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매출은 7천억 원대를 넘기며 덩치를 키웠지만 실속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원재료 값의 폭주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바로 우유와 설탕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우유와 설탕 값이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우유 가격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 그리고 설탕 가격이 오르는 슈거플레이션이 동시에 덮친 겁니다. 베스킨라빈스 입장에서는 재료를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격을 무작정 올리자니 손님들이 발길을 끊을까봐 무섭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결국 아이스크림 한 통을 팔아도 예전보다 손에 쥐는 이익이 훨씬 적어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배달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아이스크림도 배달해 먹는 시대에 살게 됐죠. 그런데 이 배달이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배달 앱으로 쿼터 한 통을 시키면 배달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야 하고 라이더에게 배달비를 줘야 합니다.
매장에서 직접 팔면 안 나가도 될 돈이 줄줄 새는 거죠. 편리함의 대가로 베스킨라빈스의 수익성이 깎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출은 늘어나는데 내 통장은 텅 비어가는 마법 같은 현상의 주범입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있습니다. 바로 동네마다 우후죽순 생겨난 아이스크림 할인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요즘 베라 쿼터 한 통 먹을 돈이면 할인점 가서 하드 30개는 넘게 살 수 있지 않나요? 2040 세대는 합리적입니다. 럭셔리한 분위기에서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는 베라를 가지만 단순히 시원하고 달콤한 게 당길 때는 무인 할인점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500원, 600원 하는 아이스크림들이 베스킨라빈스의 프리미엄이라는 성벽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결국 베스킨라빈스는 위로는 고가의 수제 젤라토 브랜드에 치이고 아래로는 저가 할인점에 치이는 이른바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핑크색 스푼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아주 차갑고도 냉혹한 현실이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달콤함이 곧 행복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쌓이면 초코나무 숲 한 입, 기분 우울하면 엄마는 외계인 한 스푼이면 세상 모든 근심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한 입 먹으면서도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이거 칼로리가 얼마지? 당 함량이 너무 높은 거 아냐? 라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게 바로 지금 베스킨라빈스가 마주한 가장 무서운 적, 바로 헬시 플레저 열풍입니다. 아니, 아이스크림 채널에서 웬 영어냐 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즐겁게 건강관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2040 세대는 단순히 맛있는 걸 넘어 내 몸에 미안하지 않은 디저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베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은 사실 맛의 끝판왕이지만 동시에 당의 끝판왕이기도 합니다. 한 컵에 들어가는 설탕의 양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죠. 과거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편의점만 가도 제로 콜라, 제로 슈거 소주가 진열대를 점령했습니다. 심지어 아이스크림 시장에도 저칼로리를 내세운 강력한 신흥 강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라 한 통 먹을 칼로리로 3통을 먹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며 경린이 열분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으셨나요? 똑같이 단데 살이 안 찐다고? 이 질문 하나가 베스킨라빈스의 핑크색 성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포탄이 된 겁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의 자리를 위협하는 건 다른 아이스크림 브랜드만이 아닙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를 보면 핑크색 스푼 대신 하얀색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벌집구를 올려 먹는 영상들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난리난 요거트 아이스크림 전문점들이 베라의 가장 큰 라이벌로 떠올랐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맛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심리적 경제학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요거트라는 이름이 주는 면죄부입니다. 왠지 그냥 아이스크림보다 건강할 것 같고 유산균이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죠. 살이 덜 찔 것 같다는 착각이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둘째, 커스텀의 재미입니다. 베라는 정해진 맛 31가지 중에서 고르는 거라면 요즘 뜨는 가게들은 내가 원하는 과일, 내가 원하는 토핑을 마음대로 조합합니다. 나만의 레시피를 중시하는 2040 세대에게는 골라 먹는 재미보다 내가 만드는 재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친구와 밥 먹고 갈 수 있는 곳은 카페 아니면 베스킨라빈스였습니다. 선택지가 별로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탕후루 열풍이 휩쓸고 가더니 이제는 두바이 초콜릿이 날리고 그 옆에는 탕후루보다 더 달콤한 수제 도넛 가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편의점은 또 어떤가요? 웬만한 전문점 뺨치는 퀄리티의 디저트들이 매달 쏟아져 나옵니다. 결국 베스킨라빈스는 공급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지니 굳이 비싼 돈 주고 베라를 찾아갈 이유가 줄어든 겁니다.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대체재가 너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독점적인 집이었다면 이제는 수많은 디저트 전사들과 피 터지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브랜드의 노후화입니다. 베스킨라빈스? 그거 우리 엄마 아빠 때부터 있던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프리미엄으로 계속 오르는데 매장에서 느끼는 경험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번호 부르면 받아오는 과정에서 특별함을 느끼기 어렵죠. 반면 최근 유행하는 디저트 팝업 스토어들은 줄을 서는 과정조차 놀이로 만듭니다. 비싼 돈을 내더라도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2040 세대에게 베스킨라빈스는 어느덧 너무 익숙해서 설레지 않는 옛 연인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핑크색 스푼은 여전히 예쁘지만 그 스푼으로 떠먹는 아이스크림이 더 이상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게 된 현실. 이것이 바로 숫자로 나타나는 매출 하락보다 더 무서운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맥도날드는 햄버거 파는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회사다.
목 좋은 곳에 매장을 세워 땅값과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게 그들의 진짜 전략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베스킨라빈스는 어떨까요? 단순히 아이스크림을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버는 곳일까요? 경린이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어른들의 경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스킨라빈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혹한 공급망 경제학과 프랜차이즈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SPC 그룹의 구조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원재료를 수입하고 가공하고 각 매장으로 배달하는 모든 과정을 그룹 내 계열사들이 나누어 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왼쪽 주머니에서 물건을 사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구조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 우리 경린이들을 위해 쉽게 풀이하자면 통행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한 통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거쳐가는 모든 길목에 SPC라는 이름의 톨게이트가 서 있는 셈이죠. 가맹점주가 재료값이 너무 비싸요 라고 외쳐도 본사 입장에서는 계열사를 통해 얻는 수익이 확실하기 때문에 공급가를 낮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브랜드가 위기라는 말이 돌아도 본사는 유통과 물류를 통해 이미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동네 베스킨라빈스 매장이 멀쩡해 보이는데 갑자기 공사를 하더니 번쩍번쩍한 심볼 매장으로 변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와, 예뻐졌다 하고 지나치셨겠지만 그 이면에는 점주들의 피눈물이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프랜차이즈 세계에는 재계약과 리뉴얼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점주가 부담해야 하죠. 본사 입장에서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국의 수천 개 매장을 돌아가며 세단장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테리어 수익과 설비 공급 수익이 엄청난 캐시카우, 수익원이 됩니다.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는 점주에게 매장을 최신식으로 바꿔야 손님이 온다며 인테리어를 권유하는 것, 이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숨겨진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입니다. 우리 경린이들도 생일 때 베라 기프티콘 많이 주고받으시죠? 소비자에게는 너무 편한 선물인데 사실 이게 가맹점주들에게는 독이 된 사과입니다. 우리가 3만 원짜리 아이스크림 케이크 기프티콘을 쓰면 거기서 플랫폼 수수료와 본사 분담금 등이 빠져나갑니다. 점주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현금 결제 때보다 훨씬 적죠. 여기에 배갈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점주는 아르바이트생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소리를 빈말로 하는 게 아니게 됩니다. 본사는 기프티콘을 대량으로 발행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 총액을 늘리지만 정작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점주들은 매출은 높은데 통장은 비어가는 기이한 현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결국 베스킨라빈스가 처한 위기는 단순히 아이스크림이 안 팔려서가 아닙니다. 비대해진 본사의 수익 구조와 한계에 다다른 가맹점의 생존권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진짜 본질입니다. 물가가 오를 때마다 가격을 올리는 것, 그것은 본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 소비자는 떠나가고 점주는 고사하고 있다면 그 브랜드의 미래는 과연 밝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단순히 어디가 잘 나간다는 소문만 듣지 마세요. 그 사업의 진짜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 누가 진짜 이득을 보고 누구의 희생으로 굴러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베스킨라빈스의 핑크색 스푼이 예전처럼 달콤하게만 보이지 않는 이유,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경린이 여러분, 오늘 베스킨라빈스라는 거인의 흔들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단순히 이제 베라 먹기 힘들겠네 라는 생각에 그치셨다면 오늘 제 영상의 절반만 이해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베스킨라빈스를 통해 경제의 아주 중요한 3가지 단면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심리적 가격 저항선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프리미엄을 외쳐도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순간 시장은 냉정하게 등을 돌린다는 사실이죠. 둘째는 트렌드의 잔인함입니다. 30년 넘게 독주해온 1등 브랜드라 할지라도 건강과 개인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제대로 타지 못하면 순식간에 구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셋째는 비즈니스 이면의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매출보다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수익 배분 구조, 물류 시스템 같은 진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죠.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삶에서 무심코 쓰고 있는 하지만 가성비는 떨어지고 남들에게 보여주기만 위한 핑크색 스푼은 무엇인가요?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남들이 다 가니까 예전부터 유명했으니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진짜 혁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내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스킨라빈스 위기는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를 미리 읽는 사람이 결국 부의 기회를 잡습니다. 요즘 저기 매장이 자꾸 바뀌네. 사람들 손에 들린 컵이 달라졌네. 이런 작은 관찰이 여러분을 평범한 직장인에서 날카로운 투자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하나 없이도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디저트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돈 버는 시각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혹은 나는 이래서 베라 안 간다 하는 여러분만의 진짜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의견 하나가 다른 경린이들에게는 엄청난 인사이트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더 현실적인 경제 비하인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텅장이 아닌 빵빵한 통장이 되는 그날까지 저 경제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계좌를 웃게 만듭니다. 오늘도 경제적인 하루 되세요.